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5살도 안 됐는데 혹시 늦춰질까봐 한글, 영어, 숫자 공부 마음 조급해지시죠.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덧셈 뺄셈 하는 것보다 넘어져도 툭툭 잘 일어나고 친구와 장난감을 나눌 수 있는 아이가 AI 시대에 훨씬 더 크게 성공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AI가 질문만 하면 다 찾아주잖아요. 이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힘, 즉 비인지 역량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바로 만 5세 이전이에요. 비인지 역량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공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기, 호기심, 자기조절력, 공감력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이 왜 5세 전에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뇌 공사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5살까지 아이의 뇌는 성인 뇌의 90%까지 자라요. 이건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뇌의 기본 회로가 깔리는 거예요. 특히 감정 조절하고 충동성을 참는 뇌는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좌절을 이겨내는 경험, 기다리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로가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뇌공사를 다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인지학습의 토대가 돼요.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줘도 아이의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5분도 못 앉아있고 어려운 걸 금방 포기하게 되고 친구와 맨날 싸운다면 유치원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5살 이전에 지식을 채우기 전에 뭐든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개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뼈대가 튼튼한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자신 있게 도전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마음의 힘 어떻게 키울까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살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놀이 제가 3가지 방법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미술놀이예요. 아이가 점토로 뱀을 만들어요. 근데 그 뱀이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아이가 답답해,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이리 줘봐,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가 끈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 자꾸 뚝뚝 끊어져도 포기 안 하고 다시 붙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뱀이 자꾸 끊어지는데도 너 포기할 법한데 계속 다시 붙이면서 하네. 끝까지 해내는 거 보니까 완성했을 때 멋지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완성했네, 기특한데? 하고 눈을 보면서 반응해 주시면 돼요. 칭찬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5살 이전 미술놀이의 목표는 멋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낑낑대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 과정을, 그 자체를 즐기고 격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이 없는 미술놀이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속상한 거나 기분 좋거나 이런 것들을 색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속상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 색깔로 한번 선택해볼까? 예를 들면 빨간색 물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물감을 손바닥에 묻혀서 찍으셔도 되고요. 붓에 묻혀서 찍어도 됩니다. 이런 미술놀이는요, 아이가 감정을 표출하는데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보다는 물감을 휘젓고 점토를 두드리고 종이를 마구 찢으면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게 되거든요.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스스로 감정을 다뤄내는 올바른 자기조절력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설명서가 없는 미술놀이를 해보셔야 돼요.
쉽게 설명해서 아이가 여기 토끼 그림이야. 이 선 안에 예쁘게 한번 칠해봐 라고 주제를 주는 것은 비인지 역량을 키우는데 어렵습니다. 그건 창의성이 아니라 소근육 훈련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색칠 공부 같은 것에 똑같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색칠하는 것보다는요, 나뭇잎, 퐁퐁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아이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다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뭐 토끼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이건 로봇이요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냥 그렇구나, 그게 토끼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답이 없는 미술을 하는 거는요, 아이가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상상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재료를 탐색하고 이걸 뭘 만들지 고민하고 이렇게 섞어볼까 저렇게 섞어볼까 시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AI 시대일수록 마음의 힘이 중요할까요? 이유는 AI는 공감과 소통을 못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AI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친구가 진심으로 울 때 공감하고 등을 두드려줄 수는 없어요. 미래에 일할 때 AI를 도구로 쓰면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해요. 그때 AI가 내놓은 답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팀을 이끄는 리더의 능력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AI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알려줄 뿐 새로운 질문을 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왜 그럴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즉 AI가 아이에게 질문을 해줄 수 있지만 아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완전히 읽어서 독창적인 질문을 던져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요,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AI에게 정답을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AI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AI 시대의 실패가 일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I 때문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어저께 배운 지식이 내일은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난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괜찮아, 새로 배우면 되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과 끈기입니다. 이 마음 근육은 5살 이전에 부모님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럼 5살 이전에는요, 지식을 주입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와 인격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예요.